이번 프로젝트의 고객님께서는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너무 많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진부하고 안 이쁘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랙, 그레이, 월러 톤을 이용해서 평생 질리지 않는 멋진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광명 철산에 위치한 4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제 16년 차 정도 된 아파트였는데요. 제가 월럭과 그레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쪽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에 여기에서 이제 구조 변경이 따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16년 차 아파트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몰딩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건설사에서 해놓은 기존의 대리석 아트월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각적으로 더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TV 반매립 박스를 굉장히 많이 만드시잖아요. 저희 고객님도 이 삼성의 더 프레임 TV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반매립을 또 하길 희망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우리 집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이 아트월 공간을 월럭 컬러로 이런 TV 반매립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요즘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TV 반매립 박스를 희망하시는 집이 10분 중에 절반은 되시는 것 같은데, TV 반매립 박스를 만드실 때도 일반적으로 TV만 쏙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턱을 제작해서 이런 스피커라든지 작은 소품들을 올려둘 수 있게 마련을 하고, 또 이런 하단 부분에 조명까지 배치해 주시면 저녁에 휴식하실 때 이 조명만 켜고 있어도 굉장히 은은하고 눈이 편안하게 좀 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쪽으로도 한번 PD님 와주시면요, 여기가 TV 매립 박스만 쭉 연장되면 너무 또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요소들을 같이 배치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월럭 컬러와 잘 어울리는 블랙 컬러의 선반을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귀여운 포인트, 소품들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아트월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큰 건 아니지만 뭐 작은 배려랄까요?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 이 각지게, 이 벽처럼, 기존 벽처럼 각지게 떨어져 버리면 우리 고객님들이 또 마침 만삭이세요. 너무 축하할 일이죠. 만삭이셔서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렇게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턱 부분은 라운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세밀한 디테일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월럭과 그레이 톤, 좀 차가운 톤으로 했을 때 항상 조금 걱정 아닌 걱정 되는 게, 집이 너무 차가워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어찌됐든 집이라는 공간은 좀 휴식을 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명 배치에 좀 신경을 써보자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런 커튼 쪽에 보이시는 커튼 간접 등 박스라든지 방금 보신 이런 TV 아트월의 간접등, 혹은 이 천정에 보이시는 이런 우물 천장들도 이렇게 따뜻한, 제가 말씀드렸죠, 주 백색이라 그래서 노란색과 섞인 색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색깔들을 여러 군데에 배치를 해주면서 집이 이렇게 정말 깔끔하고 멋있는 톤을 사용하더라도 차갑고 좁아 보이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쪽에 날개벽이 거의 한 2.5m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로가 한 1.5m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통로를 가지고 있었고, 평형대에 비해서 주방이 안쪽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주방이었습니다. 협소한 주방에 심지어 또 이쪽부터는 베란다였어요. 주방이 얼마나 작았는지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넓은 집에. 그래서 이 주방을 우리 집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구조 변경을 여기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간 벽이 너무나 운이 좋게도 다행히 철거가 가능한 벽이었고, 이쪽에 이제 세탁실로 있던 주방을 미루면서 이 개수대를 창가를 보게 만들어 놨어요. 답답하지가 않은 거죠. 한번 빼볼까요? 자, 이렇게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또 대면형 아일랜드라 그러죠. 여기 고객님께서 만삭이시고 곧 아기가 태어나고, 이 아기가 이제 거실에서 놀게 될 텐데, 아기가 놀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이런 대면형 아일랜드를 만들었다. 대면형 아일랜드를 전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주방도 확실히 개방감이 확 보이고, 이렇게 트여있는 주방을 만들기 굉장히 적합한 구조였어서 확장을 안 할 이유가 없죠. 확장을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개수대를 창가 쪽으로 옮겨주면서, 다행히 또 배관이 여기 비트벽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수구랑 급수랑 빼와서 싱크대 이쪽으로 만들어 드리고, 또 대면형 아일랜드라 그러죠. 여기 아일랜드 굉장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고객님이 만삭이셨고 곧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 아이가 좀만 지나면 저기 거실에서 이제 놀게 될 텐데, 우리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시면서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가 거울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또 브론즈 거울로, 대형 브론즈 거울로 아일랜드 위쪽에 달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는
시각적으로 거의 2배가량. 지금 여기 아일랜드가 사이즈가요 거의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한 6m 가까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아일랜드로 만들었습니다. 피디님 좀만 더 뒤로 가주세요. 아일랜드 하부 좀 보시겠어요? 아일랜드 밑에 빛이 있네요. 아일랜드 밑에도 조명을 넣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있으면 아마 여기가 맘마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맘마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아이의 이제 이런 용품들이 올라가고 여기서 막 분유도 타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실 일도 많을 텐데 다 키면 너무 밝아서 제 잠도 깨고 아이 잠도 깰 수가 있으니까 하부에 있는 간접등들만으로도 은은하게 조명 켜고 와갖고 분유 타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 아일랜드 하부에도 이렇게 조명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키 큰 장 라인, 냉장고 들어가는 라인을 잡았고 아까 전에 월넛 색깔 들어갔죠. 이 거실의 이미지와 맞춰서 월넛 색깔을 메인 주방에 넣었다면 이 키 큰 장들까지 월넛으로 놓으면 너무 어두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도배지 컬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가 좋아하는 매트 매그놀리아 그레이지 색깔을 채용해서 이렇게 키 큰 장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와, 이쁘다. 이뻐요? 대리석입니다. 천연석.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벽이에요. 이 벽이. 그래서 저는 이 벽에 예쁜 포인트를 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그런 포인트. TV 아트월 쪽에서부터 덩어리져서 같은 한 컬러로 연결성 있게 되면서 블랙의 천연 대리석을 꽂아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게 자칫 원럼만 쭉 연결됐으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소재를 채택해서 넣어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여기도 거울. 거울. 이쪽도 브론즈 거울. 여기에 그냥 은경 껴놨으면 굉장히 좀 생뚱맞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쪽도 브론즈 거울을 써주면서 톤을 맞추신. 그렇죠. 그렇게 일부러 톤을 맞춰서 이 거실도 훨씬 더 확장감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관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관 저쪽인데 현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또 우리 집의 첫 인상이잖아요. 여기도 우리 집 전체의 결과 맞게 이런 월넛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월넛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서도 여기는 이제 임산부가 계시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기존에 이쪽에 한 통짜리 장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골프백이라든지 살짝 높은 짐들 놓기에는 좀 좋게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 집에 실용적인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벤치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벤치. 임산부시면 이렇게 구부려서 신발 신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여기 역시도 이렇게 매입된 부분에 벤치를 만들어서 신발도 신으시고 혹은 디퓨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올려놓고 장식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 하부에는 또 기분 좋게 조명까지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양쪽으로 같이 조명 배치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울, 브론즈 거울. 브론즈 거울. 이제 알고 계시네요. 브론즈 거울. 마지막에 나갈 때 여기서 옷 매무새를 이렇게 좀 점검하려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목적 1번. 두 번째로는 현관에 확장감을 주기 위해 두 번째 목적으로 저희가 현관 쪽에도 거울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실 화장실도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릴 건데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마 많이들 들으시고 보셔서 아실 거예요. 포세린 타일이라고 하죠. 600에 600각, 600에 1200각 이런 포세린 타일의 젠다일을 만들고 하는 건 이제는 거의 베이직이 돼버린 것 같아요.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이게 옵션이라고 저희는 칭했었어요. 비용도 일반 도기질류 타일보다는 조금 더 높았었고 근데 이제는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이게 이제 기본 욕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의 생각이 포세린 타일이 더 고가의 고급 타일, 호텔 타일이고 도기질, 옛날에 그런 건설사에서 쓰던 그런 타일은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도기질 타일도 사실 어떻게 세팅하고 어떤 타일을 고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쁜 타일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실 욕실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안방 욕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짜잔. 이게 도기질 타일이라는 네, 거예요? 도기질 타일이에요. 이 도기질 타일이 뭔지 자기질 타일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특강처럼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남편분이 사용하실 화장실이었어요. 남편분은 집 화장실도 진했으면 좋겠다, 어두운 컬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여기 붙은 타일들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30cm, 60cm짜리 도기질 타일입니다. 절대 포세린 타일에 비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간단한 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독이질 타일이 포세린, 자기질 타일들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져서 이런 쪽에 젠다이 같은 거 만든 부분에 졸리 커팅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할 수는 있는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리석으로 마감을 또 하고는 하는데, 자, 저희 아까 이 대리석 어디서 보셨죠? 네, 아까 아트월. 그쵸, 집에 아트월에서 보셨던 그 대리석입니다. 그 대리석에 자르고 남은 부분을 또 이 타일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런 식으로 또 젠다이로 매치를 했거든요. 비용도 좀 절감하셨겠어요? 그렇죠. 비용도 좀 절감될 수도 있고, 요거는 제가 선물로 해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독이질 타일에다가 이런 젠다이 대리석만 좀 잘 고르셔도 충분히 이 300에 600 타일로도 굉장히 멋진 이런 호텔과 같은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포세린 타일이 꼭 고급이야, 나 그거 아니면 화장실 공사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쁜 타일이 있는지 담당 디자이너랑도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이 프로젝트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을 하면서 흔하게 하는 컬러는 아니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일 수 있는 컬러다 보니까 저도 내심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솔직히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는 아,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진행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현장이었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상욱의 러브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